이명박 대통령은 새 특별연설에서 남북 문제와 관련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신년연설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를 올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로화 강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 예전보다 더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아 일부 해외 증시가 휴장합니다. 미국과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오늘 하루 동안 문을 열지 않으며 중국과 일본 증시도 3일까지 이틀간 휴장합니다. 부실 징후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기 시정 조치가 잠시 미뤄졌던 5개 저축은행에서 일부 차명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조만간 퇴출 여부를 가릴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등락이 유독 심했던 2011년 한 해를 보내고 드디어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흥룡의 해, 임진년 새해 증시가 지금 개장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해를 그래도 마지막 날을 소폭이나마 반등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끝을 냈었는데요. 오늘은 왠지인지 플러스 출발을 하는 듯 했으나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 하락 전환돼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10번 가운데 6번은 올랐다는 1월장. 그러나 유독 이번 1월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라는 의미일까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에서 자유로운 코스닥은 플러스를 유지 중인데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기관 매수로 IT주는 훨훨 날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개장일 마감 1시간 전입니다. 시각 현재 시장 흐름부터 전해 듣고 오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미 경제지표와 중국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 국내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럽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해 증시 기대감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1월 2일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진년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오름세를 유지하는가 싶었는데요. 외국인 매도세의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5% 하락한 1821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유럽 재정위기의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 기관과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점차 줄인 끝에 현재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물이 덩치를 불려서 지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20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이 3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도 현재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현재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860억 원, 기관은 1,5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4흘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04% 상승한 50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상승한 504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인이 초반부터 저가 매수세에 나서면서 꾸준하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4흘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개인은 현재 115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면에 103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 거래일보다 5원 상승한 1156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에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실패로 유로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수출업체들의 2월 내구 물량 출하로 오름폭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1,156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12월 30일이죠. 국회에서 대형 할인 매점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나온 가운데 유통업종이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IT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IT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0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0.6% 약세를 보이면서 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0.3% 강보 합권에서 3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신한지주가 1.38% 하락한 3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반면에 반도체주죠. 7% 가까이 7% 가까이 반등하면서 2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보셨고요. KB금융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3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오일도 1%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3% 상승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새해를 맞아서 주요 언론에서 실시한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위원장을 앞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4% 상한가를 올라섰네요. 15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가 1% 상승했습니다. 8,900원에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SK브로드밴드는 1% 하락하고 있네요. 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반도체주인 덕산 하이메탈 역시 5% 넘게 상승하면서 2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반면에 0.7% 약세를 보이면서 7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가운데 특히나 신년 연휴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장은 내일까지 안 열리는데요. 열린 대만 증시는 1.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국내 증시 분석 듣기 위해서 교보증권으로 가보죠. 김영렬 팀장님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입니다. 약밥권 혼조 조금 재미없네요. 네, 당장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느낌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은 12월의 연장선의 움직임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도 어떤 유럽 관련 이슈에서 특별한 일정이 없듯이 이번 첫 주에도 유럽연합이 어떤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어떤 그런 시장 뉴스만이 좀 재생산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간 우리 시장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 쪽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추진력 있는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수급적인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연말 증시가 끝난 이후에 여전히 어떤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압박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는 보합권을 기준으로 하는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는 조용하지만 대형 IT주는 돋보입니다. 시각 현재 하이닉스 주가가 7% 가까이나 급등 중인데 2012년 올해 유망업종에도 IT가 어김없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IT주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주의해야 될 부분 나누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현재 IT 업종이 지난 4분기 이후에 시장 대비 상대 성과가 좋다라는 것이 어떤 수익률 결과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어떤 주가 수익률 측면과 어떤 기업들의 실적과 일치되는 감이 조금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 기업들, 현재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어떤 업황 전망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 현재의 부진한 실적이 어떤 2012년 상반기 이내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황 상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뀐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의무적으로 발표되고 있지가 않고 4월을 전후해서 연간 실적을 포함해서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글로벌 기업들은 4분기 실적이 1월 둘째 주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관심을 가져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 예고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실적 전망이 대부분 좋지 않은 편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우위 성과로서 받아들이게 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IT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 역시도 실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는 어렵겠지만 당장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실적 전망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짐으로써 밸류에이션 매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때 자동차 관련 산업에 있어서도 어떤 제품 가격에 대한 변화와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것이 어떤 주가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었었던 것처럼 당분간 IT 관련주들의 경우도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출시 시기 그리고 글로벌 어떤 각 산업별로의 어떤 점유율과 관련된 부분 등이 시장에서는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밸류 메리트도 있고 실적 전망치도 좋아지는 IT에 대해서는 기관이 새 첫날부터 강력히 매수를 해주는 날인데 12월에 연장선상이다 달력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유럽 문제도 여전한데요. 차트 모양이 자꾸만 더 내려갈 것 같이 생겼습니다. 마감 전략 짜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공포감이 어떤 악재와 만났을 때 시장은 조금 더 아랫방향을 향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점도 상향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요인은 분명히 있고 그에 대해서 현재 분기점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이 1월 주식시장인 만큼 현재 1800 초반 수준에서의 어떤 시장 상황이 다시금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지수에 대한 어떤 반등 기대가 있다라면은 역시 지수와 지수와 상관성이 높은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게 될 때는 우선 이익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업종 등을 순으로 관심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IT, 자동차 그리고 금융 업종 등이 해당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 등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어닝 시즌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이익 생각한다면 IT, 차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인원색 투자전략 코너 먼저 SK증권 종로지점의 김민수 차장님 새해 첫날 의견입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단기 추세 이탈 여부에 주목하자 하셨고요.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 양호한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또 보내주셨네요. 변동성도 좀 줄지 않을까. 계속해서 좀 좋은 쪽을 봐주시는 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인 대표님은 유로존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와 4분기 어닝이 좀 겹치는 그런 1월달이 될 텐데 이를 활용해서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갖춰보자 이런 얘기하셨고요.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은 연초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물을 현재 소화 중에 있는데 막스권 트레이딩은 유효하겠다라고 하셨고 현대증권 마포지점의 이승태 과장님은 1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주식 비중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편이 낫다고 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아까 단기 추세 이탈 여부에 주목하자 하신 분인데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인 후에 대응을 해보자. 일단 현금부터 챙기자라는 쪽이시고 최종대 차장님은요. 바이오 유통, 오늘도 유통 여전히 들어있네요. IT 그리고 운수장비 철강. 오늘은 화학과 정유 섹터가 모습을 감춘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승현 대표님 IT 중국 관련주 항공 최근에 편입됐죠. IT 물류 수혜 받는다 항공 쪽에 편입 이유가 되겠고 타이어는 새로운 수급이 급격히 들어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는 편이 포트에서 좋겠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이진행 지점장님 다양하게 언급해주고 계시고요. 이승태 과장님은 IT, 특별히 삼성전자를 언급하시면서 양극화를 대비해서 철저한 업종 내 1등주 공략만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저점은 어느 정도 다지는 분위기지만 고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시점에 1월 기대감보다 조금 우려감을 표명해 주셨던 오늘은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새해 첫날 이렇게 뵙게 돼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엷으신 것 같아서 유럽 때문인가요? 그래도 작년 연말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1월에 대한 기대감이 오전장 정도만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시장 흐름들 그렇게 크게 탄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그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추세 흐름들이 단기적으로는 지난 그 1700선이 무너졌을 때 나타났던 어떤 추세에서 단기 추세가 이탈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변곡점에 자리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조건적인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이탈했었을 때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 베이시스가 강하게 이끌어지면서 배당까지 겨냥했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들이었는데 이런 게 다시 매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그 선물과의 차이를 조금 벌려주기 시작하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프로그램 매물을 조금 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따라서 그 적극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높인 상황 쪽에서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감지해보고 체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이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집중됐을 때는 오히려 그 대형주라든가 코스피 쪽에서의 그 어떤 탄력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중심의 탄력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의 한 1% 이상의 강세가 그런 점을 좀 말해주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그 대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좀 알짜배기 종목들, 특히 실적이 좀 부각을 받는데 그런 모습들 쪽에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수급까지 맞아지는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계속 한번 좀 매매를 짧게 해보는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어떤 종목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일단 1월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낮추라 쪽이신데 뭐 이후 정상회담도 1월 말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도 2월 달 이탈리아 만기가 막 도래하기 시작하는 그 전에는 유럽도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어떤 버팀목으로 작용하는 게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도 경제 지표 쪽에서의 양호한 모습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유럽 사태가 어떤 특별한 또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특히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신용평가사 쪽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여파가 좀 더 위축되는 게 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위축이 되는 측면들이 오히려 그 지금 불씨를 살리고 있는 미국 경제 쪽에서도 악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주가는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거기서 중국 정부 쪽에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정부가 소비 관련돼서 어떤 진작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조금 관측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대비해서 막상 나타나는 현실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도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갖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너무 기대감을 크게 갖는 측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1월 달 뭐 프로그램 매물 생각한다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코스닥, 특별히 실적 좋아진다면 더 좋겠다. 중소형주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종목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IT주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새해 첫날부터 기관이 이렇게 강하게 사는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아무래도 IT 업종들에 대한 강세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그 대표적인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조까지도 이끌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여파가 이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올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선방하게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IT 업종들에 대한 확산 효과 특히 삼성전자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주 매출원을 보이고 있는 어떤 코스닥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어떤 그 단가 인하의 압력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격차를 더 강하게 벌리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까지 확인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어떤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라든가 투자를 했었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조금 더 좋아지는 구조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맞추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논리적인 차원 쪽에서 이제 실적 흐름까지 반영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주가 흐름들은 탄력 받을 수 있을 가능성,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아까 뭐 정치인 테마 같은 것들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만한 중소형 테마, 중소형주를 보는 것이 낫다 하셨는데 종목 알려주세요. 예, 오늘 그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일단 테마주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영유아 컨텐츠 관련된 테마로 오로라라든가 예림당,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로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테마들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 흐름들이 뭐 오로라나 예림당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들이 그래도 상당히 선방한 모습들이고, 그리고 특히 그 2010년도보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구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앞으로 그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그 영유아 쪽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실적 자체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결제 관련 테마입니다. 일단 전자결제 관련 테마들은 이제 지난 12월 달부터 조금씩 움직임이 좀 강화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날이라든가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부터 조금 그 작은 종목들까지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일단 가장 크게 눈여겨보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 미국 쪽에서 나타났던 그 소비 쪽에서 변화,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온라인 쪽에서의 강한 매출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라인 쪽에서의 결제는 분명히 그 전자결제 관련 쪽으로 이끌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전자상거래가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쪽에서도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가 그 시장도 커지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지는 구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PER 기준이라든가 실적 자체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들이 그렇게 비싼 수준들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초점을 맞춰보게 되면 특히 최근에 이끌어지는 기관 매수세와 함께 주가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IT 업종 쪽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 그 디램 쪽에서 3위 업체인 엘피다가 이제 어떤 그 보유 현금 대비해서 적자 폭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 위험이 커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었을 때 오히려 경쟁 업체인 하이닉스 쪽에 좀 더 유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 그리고 특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투자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혜들 이런 것들 다 결합해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하이닉스의 급등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특징주로 꼽을 만한 수준인데요. 하이닉스 매매 팁, 뭐 신규 매수나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가격 끝으로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예, 일단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일단 약 한 24,000원대 부근이 어떤 그 중기적으로 좀 저항을 좀 심하게 받았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더라도 일단 지금 그 수급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쪽에서 어떤 강한 매수세가 좀 이끌어지는 모습들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그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할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어서요. 일단 24,000원대 부근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 부분 좀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다시 한번 23,000원대 이하 부근에서는 한번 눌림목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일단 현금화 후 눌림목 재매수, 하이닉스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820선, 코스닥만 플러스. 오늘 코스피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끌어내린 원인이죠.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예. 네. 아니, 네. 오늘 외국인들이 뭐 현물 쪽에 한 1,000억 정도만 파는 거야.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 선물 쪽도 외국인이 많이 파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3,000억 넘게 쏟아지는 이유 어디에 있나요? 네, 일단 오늘 베이시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은데요. 이론 베이스가 지금 1.6포인트인데 평균 베이스가 0.36포인트 정도 됩니다. 일단 이론 베이스보다 한 1.24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로 베이스가 약화된 상태인데요. 일단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개인의 일단 선물 쪽에서는 동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베이스를 억누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 235계약 정도로 규모는 많지 않은데 개인이 한 1824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베이스 첫 번째 약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좀 그 IT 쪽 종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투신 쪽에서 하이닉스나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IT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면서 업종, 그러니까 현물 쪽에 좋은 종목이 있을 때 보통 베이스가 약화되는 현상도 관찰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IT 쪽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현물 시장이 비싸지고 선물 시장이 싸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에 배당 목적으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1월 달에 특히나 초에 좀 급격히 청산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월 달 그 배당 나길 전까지 들어온 돈이 한 4조가 넘는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월에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제 베이스 악화 때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바로는 국가기관이 한 2천억 정도 추가 매도 여력이 남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8천억 정도 추가 매도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물량 부담이 있는 것이 이제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한 그 기관의 매물 부담인데요. 약 2조 원 정도, 2조 2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물량이 아직까지는 베이시스 약화, 그러니까 이들이 거래세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상황인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백어데이션 상태로 가면은 이들의 물량이 이제 실제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12월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1월에 매도가 나오는 것은 좀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12월에는 한 1조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고요. 1월 달에는 그 평균 매도 물량이 한 1조 1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악화되는 시점은 일단 베이시스 악화가 지속돼야지 이제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외국인과 개인의 선물 매매 동향도 프로그램 악화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떨어지는지 이 부분 베이시스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네요. IBK증권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개인까지 사는데 플러스로 올라올 줄 모르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샘플러스 태병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는 핫앤콜드 시간. 오늘 마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지금 경계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연초에 정확한 장이 좀 강세를 띄는 상황에서 또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하락에 대한 얘기는 연말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던 얘기고 사실 또 연초에 지금 할애사 나오는 걸 봐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사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편이 낫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짧게 짚어보면은 현재 시장은 아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의 그 전기전자가 기관 매수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뿐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 특히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의 과도한 집중 현상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거래소 지표상으로도 보셔도 이평선들이 지금 많이 수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 달부터 하락이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횡보를 하는 동안에 장기 2편 같은 경우에도 하향 추세로 꾸준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 흐름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요. 또 최근 며칠 사이에 그 주가가 갑자기 한번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요.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 매매 실수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악재성 요소가 아니라 선물 투기성 세력들의 주가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실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첫 거래일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간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연결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흐름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인 공략은 계속 가능할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은 가장 효과적일 듯 해요. 그렇군요. 경계해야 될 시점이자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하셨는데 오늘 새 첫날부터요. 정친 테마가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덤이 될까 좀 걱정인데 많이 오르는 종목 가운데 정친 테마 있지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역시 정치인 관련해서 테마성 진행 종목들인데요.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런 종목들의 어떤 진행에서는 특별히 어떤 그 주목할 만한 어떤 실적 증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을 얘기하는 회사들은 주가의 상승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 급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역시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지금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이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가 안철수 원장하고의 연계성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이 잘 안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중에 각자 갖고 계신 HTS로 보고 계시면은 휴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점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은 다른 뭐 셋톱박스 관련해서 어떤 호재성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안철수 원장과의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트 컴퓨터도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그 박근혜 대표가 전 대표가 비대위를 발족시켰는데 거기에 그 비트 컴퓨터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뽑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속으로 4일간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만큼 주가가 2배씩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폭탄 돌리기식으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역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강약품용을 또 상승이 상당히 강한데요. 요즘은 또 임상식 승인이라는 내용이 나와도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임상 승인이라는 부분 자체도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고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재료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유통주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또 다른 규제 리스크를 맞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마트가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좀 두드러집니다. 네. 장중에 4%권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정책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시간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 악화라든지 실적 부진을 우려하는 시각이 좀 있으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은 아무래도 그 연초에 경기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각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융주들의 하락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KB금융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전체 금융주가 다 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또 가계부채의 증가, 또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금융업종들도 올 한 해 별로 좋은 진행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 저점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오늘 그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수급 악화로 인해서 상당히 하락이 좀 꽤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만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되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가 없고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앤콜드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볼 텐데 레프리콘 인베스트먼트에서 임지우 대표님이 나와주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로 바뀐 거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이번 한 주 유럽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미국 쪽 지표를 좀 챙겨볼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거의 무풍지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시기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기간상으로 좀 다 그 시장들이 지금 다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너무 관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게 미국 경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일에 있는 그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그건 한 53.4 정도 돼가지고 전달 대비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에 있는 그 12월 차량 그 판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말 그 소비에 관한 소비의 어떤 그 소비 경제에 대한 그 가름할 수 있는 지표인데 한 전월 대비해서는 24% 정도 올랐다 할 수 있다 24% 정도 올랐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요. 한 37만 한 5천 건 정도 되는데 전권의 전주에 대비해서 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5일에 또 12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5.52 정도로 해서 전달 대비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6일에 또 12월을 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15만 명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일에 있는 또 12월 실업률 이건 한 8.6%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전달보다 한 0.1%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라든가 아니면 소비 지표, 소비에 관련된 어떤 지표들이 전부 다 그 양호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언젠가부터 이 주목받지 못했던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나와서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 것 같은데 주 후반쯤에 나오는 특히나 미국의 고용 지표 좀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은 어때요? 메르켈 총리가 2주 정도 휴가 갔다가 이번 주 중에 복귀하잖아요. 예, 좀 5일부터 이제 복귀를 하게 돼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부 다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가장 주업이 되고 또 독일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와서 일을 해주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영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르켈이 5일날 메르켈 총리가 업무 복귀하는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또 1분기에 또 유로존의 여러 국채들이 그 계속 만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5일에 있는 프랑스의 그 5년물 국제 발행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갖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평사들이 특히나 S&P가요. 요즘에 뭐 모디스를 그렇게 신경 쓴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얘기를 들면 국제평가사들은 신용평가사 3개가 있는데, 무디스, 피치, S&P가 있는데요.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서 내렸는데, 자기네들 안 내리면 어떤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경쟁구도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독일 총리라든가, 다른 그 유로존의 그 주요 국가 그 수상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우리도 너네 신용평가사를 신용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프랑스가 제일 문제죠. 프랑스의 어떤 신용 등급 하락을 계속 이제 지주를 하고 있고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번 달 내에 한번 감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또 어떤 파장이 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외의 어떤 불확실성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란하고 또 하나는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어떤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떤 거기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에 유가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시적인 경제 입장에서 보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선물 쪽 분석 들어봤을 때 원래 1월 달에는 프로그램 매물이 한 1조 가량씩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대형주 코스피에 들어있는 종목 갖고 있으면 수익 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 반대로 1월 달에 코스닥의 수익률이 좀 좋은 달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그 마감 전략으로 예, 맞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무풍지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그 시장 여건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또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 관련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관의 또 수급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수급을 좀 관심을 가져서 1월 달에 담고 있는, 그리고 기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좀 같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1월 시장도 프리미엄이라고 있습니다. 1월 시장도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믿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 그거에 의한 단기 상승 후에 어떤 그 조정을 대비하는 그런 그 전략을 좀 꾸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왜냐하면 이제 다 시장도 있고 같이 동참했을 때 그 후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첫날인데 아주 긍정적인 뷰는 저희가 일부 진행하면서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들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자,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미국 지표가 이번 주 다 괜찮게 나올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중국이 춘절 이제 곧 맞잖아요. 춘절 이전에 지수율을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종목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일단 설인데요. 일단 예. 지준율을 올려준다. 그러니까 지준율 내려준다 그러면은 좀 더 그 소비 경기, 내수의 어떤 그 경기에 좀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네.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지준율 인하 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고, 중국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시장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단적인 그 이유가, 일단 중국에서 통화 절상에 의해서 통화 절상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용인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소비에 관련될 수도 있는 거고, 또 5대 상품군에 대해서도 그 수익권 관세를 인하시켰습니다. 이거는 좀 더 소비를 진작해보자, 내수 진작을 해보자는 그런 어떤 사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긴축 완화의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춘절이 다가온 최대 소비 기간에 그때 좀 수혜주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역을 보면 좀 더 소비재 영역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예. 그쪽 소비재 영역을 좀 생각하셔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계속 그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 부품 중에서도 그 스마트 기기 쪽 부품도 관심 영역을 두고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영역이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그 부품주는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반사 이익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시기상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전달 대비해서 24%나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기아차나 성격차가 상당히 그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 상당히 1위로 보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영역을 많이 넓혔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커버할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도 그 하나의 관심 영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최대 소비 시기죠. 춘절 관련한 수혜주 CJ 오쇼핑을 포트에 이미 담고 계신 분입니다. 아까 1월에 너무 시장 기대하지 말고 좀 추가로 하락할 것을 대비하자 하셨기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지금은 지켜볼 시간입니다. 어차피 시장이고 또 기간적으로 좀 무풍지역, 저는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지켜보시고 있다가 웨이앤시로 하고 있었다가 다시 시작하셨을 때 전부 다 같이 동시 개장했을 때, 그때 이제 해외 흐름에, 글로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 포트에는 어떤 종목이 먼저 들어가 있었는지 보면서 AS 받아볼게요.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주 바로 나오네요. 현대제철, 넥스지, CJ 오쇼핑. CJ 오쇼핑이 중국 춘절 관련한 수혜 종목으로서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저희가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종목의 수익률 42% 넘게 나오는 넥스지가 단연코 1등이군요. 목표가도 훨씬 7,000원 뛰어넘어 8,000원 얼마 전에 갔었고, 목표가 10,000원까지도 지금 상향 조정해서 보유하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현대제철, 현대위아는 매수가로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CJ 오쇼핑도 의외로 조금 조용해서요. 먼저 축하드릴게요. 넥스지 AS부터 해주세요. 네. 넥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전고점 8,900원을 찍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세력이 아주 동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 세력이 동반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그 올라갔던 걸 다 털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조정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 수급을 조정하고 있죠. 제가 볼 땐 그 수급 세력이 아직 다 소화를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한 10,000원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고 계셨다가 한 2-3달 정도쯤에 그 후에 그 보시게 되면 좀 더 그 묻혀졌다가 다시 보시면 더 좋은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신규 투자는 조금 어려운가요? 수익이 워낙 좋은 종목이라. 예, 신규 투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이 그러니까 흔든다 그러죠. 그 좀 흔들어서 좀 주가를 좀 7,000원 이하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때는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시도하셔가지고 7,000원 이하에서는 좀 사셨다가 7,000원 이하 제가 볼 때 목표가 한 10만 원까지 가까이 갈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조정하셔서 뭐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분할 매도하시는 이런 작전을 쓰시면 또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도 빠른 AS 요청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위아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인도 하지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이거는 기아차나 기아나 현대의 어떤 그 매출처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완성차 문제에서도 뭐 수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려 다른 일본이라든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시장 영향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우수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계속 보유하고 계셨다가 목표가까지 가셨을 때 어떻게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을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수기입니다. 어차피 비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수기에 있어서 지금 재고 정리일 시간이죠. 재고를 지금 다시 확충해야 될 시기가 1분기에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이 주가를 다시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데보다 이게는 수출이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철주보다는 좀 더 외부의 영향력이 덜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너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얼마 있으면 다시 복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아직 외국 세력들이 다 이제 움직임이 좀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은 지켜보시고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CJ 홈쇼핑이 안 가는 게 좀 의아합니다. 일단 지지력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 120일 이평선 깨고는 좀 사실은 손절가 부근에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좀 우려가 됐는데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그 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20일 후반 정도쯤에 되면 그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홈쇼핑지 2위고요. GS의 다음으로 2위인데다가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어떤 그 성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어떤 외부 성장력이 상당히 많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상해에 있는 동방 CJ라든가 다시 제2차 만든 광동에 있는 CJ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어느 정도 보면 계속 목표가까지 계속 상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골든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보유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임재우 대표님 AS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쪽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수요일 패널분이십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민종아 차장님께서 AS 긴급 쪽지를 보내오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죠. 지금 10% 7시, 8시 방향에 있는 우리 ETI라는 종목을요. 조금 AS 하실 생각이신가 봅니다. 지금 2차 전지 테마가 예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어서요. 목표가를 올리실 생각이신데 기존의 5,000원에서 5,200원으로까지 올려잡겠다는 AS 대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누적 수익률이 12.7% 가리키는 우리 ETI 종목이군요. 이렇게 해서 레프리콘 인베스트먼트 임재우 대표님과 함께 종목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넥스지 목표가가 10,000원까지 상향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마감 전략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동시효과 들어갈 것 같은데 안철수 연구소 결국에 상한가 들어가는군요. 15만 9천 원 찍습니다. 코스피도 잘하면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옵니다. 고맙습니다.